1년 동안 안 보이면 이상하죠? 근데 1년 만에 오면 이렇게 반가울 거야. 응? 안 반가울까? 근데 어제 미국 갔는데 미국이 더 좋아서 안 온다고 그래 봐. 그럼 뭐 여러분들은 네, 120억 광년의 백궁의 기운이 모여있어 밟으면 여러분의 운과 운명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성산, 성지, 우명지 이곳 하늘궁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감축드립니다. 네, 하추 교육기의 세계를 통일하고 알곡을 추수하러 백궁에서 오신 허경영 신이님께서 319회 하늘궁 행사를 여십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힘찬 박수로 아련해 주십시오. 시끄러워서 강의 못하겠네. 여러분들이 내가 미국에서 1년간 안 오면은 각자 미국으로 오는 사람이 있겠지. 그걸 뭐라고 할까? 한문으로. 나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혹시 아는가 싶어서. 바늘 가는데 실 간다? 그건 좀 곤란한데. 한문으로 해야 돼. 응? 추정? 추적 60분이라고 그래야 차라리. 내가 미국에 어디 있는데 추적해서 오나? 추정? 추정은, 형이 상학적인 거야. 형이 화학적인 게 아니야. 추정은 뭐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여기 앉아서도 석가모니 추종자가 될 수가 있고 예수 추종자는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내면에서 일어나는 형이 상학적인 거와 외면에서 일어나는 형이 화학적인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내가 항상 강의를 해주잖아. 여러분은 기초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건 전부 형이 상학적인 거야. 그러나 그게 행동으로 나오면 형이 화학적인 거야. 알았지? 형이 화학은 뭐야? 눈에 보이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전부 형이 화학적인 거야.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우리 마음 작용은 뭐야? 형이 상학적인 거야.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 미국에 가 있을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 내가, 공장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할 때잖아. 소년 때지. 서울에 와서 공장에 다니는데 꼭 공부하려면 화장실에 가서 공부를 해. 그러면 내가 화장실 가는 숫자만 계산하고 있어. 공장량은. 그래, 안 그래? 저 자식은 뭔데 저렇게 화장실을 잘 가면은 더 빨리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가면은 뭐 하냐고. 화장실 가는 게 아니야. 공부하러 가는 거야. 가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 화장실이 요새처럼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이 아니야. 그냥 그런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왜 그리 화장실을 자주 하나 모르지. 그러니까 그게 마음속에는 공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공장에서 이런 기술 배우는 건 관심도 없어. 그래, 안 그래? 그래도 밥을 얻어 먹어야 되니까 일은 해야지. 일은 하는데 그건 관심도 없어. 뭐예요? 공부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효도라든지 이런 거는 마음속으로도 형이 상학적인 것도 해야 되지만 형이 화학적으로도 선물도 갖다 드려야 되고 아버지 옷도 사줘야 되고 어머니 선물도 이렇게 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양면의 효도를 해야 되는 거야. 내적 효도와 외적 효도. 맞죠? 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부모님을 가문을 일으켰다. 이거는 외적 효도야. 그러나 마음속으로 효도는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못 돌보고 있지만 공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박봉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를 못 도와주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다. 이것도 효도야. 이것도 내면적인 효도란 말이야. 알았지? 꼭 외적인 것만 효도가 아니야. 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속으로는 부인한테 집도 사주고 싶고 뭐 좋은 것도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 월급이 적으니까. 그런데 외적으로는 별로 해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불만을 가지고 쳐다보면 안 되는 거야. 내적으로는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엄청 해줬는지도 몰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외적, 내적이 각자 들어있는 거 꼭 여러분들이 내가 물어보니까 모르네. 이거 꼭 알아놔야 돼. 내가 미국 가볼 리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만날 수가 있어.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있고. 맞아. 전화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 없어. 또 내적인 만남이 있어. 여기 앉아서 마음속으로 자꾸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맞잖아. 이 생각 사자가 사랑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 사모하면 되는 거야. 그지? 이것이 애다?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이게 애다. 생각하는 게 사랑이야. 그럼 신인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각자 도생. 형제가 10명이 있어도 그 형제들이 살아가는 건 각자 도생이야. 백군 가는 게 집단으로 가나? 아니에요. 내가 10,000,000명을 데려가지만 집단 가는 게 아니야. 하나하나 날짜가 달라 다. 맞아. 각자 도생을 해야 돼. 도생이란 뭐야? 백궁에 도착하는 걸 도생이라고 그래. 그러면 각자가 지가 그림을 그려서 태어나야 돼. 그지? 그러니까 각자가 백궁으로 가야지 각자가 미국에 있는 나와 교신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전체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200명 모였습니다. 신이님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건 각자 도생이 아니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선생님은 여기 서 있고 학생이 100명 있으면 100명이 각자 도생을 하는 거야. 같이 공부 잘하자 이게 잘 안 돼요. 잘하는 애는 잘하고 싫어하는 애는 싫어해. 각자 자기 점수를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선생 앞에 각자 도생을 해야지 공생하자. 이거 되나? 각자 도생이 아니고 각자 공생이 되나? 공생은 전체가 그래.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 맞죠? 전체 자체가 공생하는 거하고 틀려, 그지? 반대가 각자 도생이야. 몽땅 200명이 와서 백공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야. 각자 가는 날짜도 다르고, 백공에 가서 사는 위치도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는 백공 가는 것도 각자 도생이다. 각자 레벨도 각자 도생이야. 그 레벨은 형이 하학적인 게 아니야. 형이 사학적인 거야. 안 보여. 맞아. 근데 내가 볼 수 있게 해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각자 도생을 하다가, 말이야.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추락으로, 미국에 9.11, 그지? 비행기 4대 탄 사람 다 죽었어.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어요. 그 비행기 4대에 탄 사람들이 그 다음날 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날 가게 되고, 그날 타야 될 사람이 또 그 다음날 타대가 살아버렸어. 공항에 도착했는데 10분이 늦어가지고 비행기 놓쳐버렸어. 근데 그 비행기 탄 사람 다 죽었어. 그게 희비가 엇갈리지? 그게 각자 도생이야. 그런데 테러범이 비행기 안에서 총을 딱 들었는데 각자 도생이 되나? 전체 공생을 계획해야 돼. 야, 저 테러범을 우리가 없애자. 비행기 안에 탄 사람은 30명인데 테러범은 4명이야. 실탄, 수리탄, 기관총 들고 있어. 그런데 이 30명이 4대 중에 3대는 다 목적지에 미 국방성에 떨어지고 쌍둥이 빌딩에 2개 가고 3대는 목적대로 그냥 가서 다 성공했는데 백악관으로 가는 비행기만 안에 탄 사람들이 이 비행기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뭔가 추락 부딪히려고 하는 같은 느낌을 얻었지. 그러니까 30명이 우리 이왕 죽을 거 저 새끼들 4명을 죽이자 이리 된 거야. 그래가지고 3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네 놈한테 달라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종사
핸들은 누가 줬냐? 조종사 다 죽여버리고 기장, 부기장을 죽여버리고 운전 누가 하고 있어? 테러범이 하고 있는 거야. 테러범이 비행기 각도를 거꾸로 딱 세워 땅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거야. 잠깐 사이에 수직으로 땅에 부딪혀서 폭파해버려요. 그 애들이 그걸 용서하겠나? 전체가 뭉쳐가지고 달려들면 4명이 못 이기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그 테러범들이 머리가 좋아요. 달라드니까 조종관을 잡은 테러범 한 명이 비행기를 90도로 딱 거꾸로 세우더니 전속력으로 날아가지고 지상에 가는데 몇 초가 안 걸려. 팍 폭발해서 비행기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 그래가 마지막 4번째 비행기는 그렇게 죽었고 세 비행기는 전부 가서 물체에 부딪혀서 그게 4번째 폭발한 게 백악관을 향하던 비행기야. 그 사람들은 각자 도생으로는 살 길이 없어. 그래 안 그래? 비행기 안에 테러범이 있는데 지 혼자 가서 달라붙어가 되나? 전체가 죽고 살고 하자. 이럴 때는 각자 도생이 안 돼.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나 내가 서울에 딱 올라왔을 때는 각자 도생이지. 내가 살 길을 찾아야지. 누가 도와주나? 이해가죠? 그 63 그 비행기 추락할 때 그 4대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천사퇴사 할 수 있었나? 타기 전에 천사퇴사하는 여러분은 그런데 안 말려 들어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고 그 사람들은 각자 도생을 할래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공항 가면 비행기 타는 줄 알아.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대 안 그래. 어머, 신이님이 아무리 우리 보고 앞으로 비행기 사고 나지 마라 그랬지만은 그래도 오늘 비행기 타려면 한번 해보자 이런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그게 각자 도생이야. 맞아. 각자 자기가 살 공리를 추가로 한 번 더 한다고 뭐 누가 잡아가나? 신이님 쳐다보고 있나? 그래 안 그래? 안 보니까 얼씨구나 한 번 더 해보자. 그러니까 타지 마라고 그래. 천없는 일이 있어도 포기해야 돼. 맞아. 근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 비행기를 타야 될까요? 이거 알 수 있나?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 그런 무당도 없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신인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많은 편리를 주는 거야? 말도 못해요. 그것뿐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건 전부 각자 도생을 한단 말이야. 누구 하나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 말이 영어로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야. 지가 지를 살리고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자야? 정이지. 이 정은 형이 상학적인 거야. 정은 뭐요? 정은 7정이라고 그래. 맞아. 정은 7개가 있다 이거야. 그지? 희, 그지? 노, 에, 락, 그지? 오. 이렇게 일지. 그러면 희노애락 애호용. 그러면 이 17개가 있는데 이 정은 이 희노애락 애호용이 눈에 보이나? 이거는 행동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게 유불선이 있다 이 말이야. 유불선이. 이거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이거는 뭐예요? 형이 상학적인 거야. 이거는 마음을 바꾸는 거지. 이거는 행동을 바꾸는 거지. 유교가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야. 행실, 예절, 뭐 이런 걸 보는 거야. 유교는. 이거는 마음이야. 이거는 신선이야. 선교. 이거는 불교, 유교. 세 개가 추구하는 바가 달라 안 달라? 달라. 이거는 교육이야. 이게 다르지?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 선교하면 이거는 재래가 복잡해요. 불교는 그저 마음이야. 이거 형이 상학적인 거야. 이거는 형이 화학적인 종교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종교가 못 돼버리는 거야. 맞아, 맞아. 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정의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상스럽게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버려. 그래서 자기의 의중과 다르게 작동하는 게 정의야. 자기는 전혀 저 마누라를 사랑한 적이 없어. 그런데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이게 마누라가 죽으니까 이게 맨날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네. 이게 뭐예요? 정이 들어버린 거야. 자기는 전혀 정을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정이 오고 간 거야. 이제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정이야. 정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상스럽게 그 사람 첫 인상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정이 안 들어. 이상하지? 근데 착 보는데 정이 팍 드네. 이거는 자기가 정이 들려고 했다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바라봤는데 1분 사이에 그 사람과 인생이 결정돼. 딱 1분 사이에 그 사람이 퍼스트 임프레션이 팍 좋으면은 정이 들기 시작하고 1분 사이에 어머 저건 아니야 이래 버리는 거야. 선보러 갈 때 그런 게 있어요. 어머 저런 거는 정 따위를 흘릴 필요가 없어. 이런 건 탁 차단돼. 그럼 그거 지가 무슨 이성으로 하는 거냐?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 정은 그렇고 이는 뭐야? 이는 계산된 거야. 계산됐단 말이야. 계산을 수학을 계산해 봐가지고 어머 저런 거는 저건 미워. 이거는 좋아.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러니까 이라는 것은 수학 공식이 들어간 거예요 이미. 저 사람이 돈이 많아. 저 사람이 배설이 높아. 이러면은 이가 되어가지고 계산이 들어가지. 맞아. 근데 정은 절대 그렇지 않아. 이 계산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작동하는 게 정이다. 그래서 이 인생이 정으로 얽혀버리는 거예요. 정으로. 아시겠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것은 정. 지절로 그냥 시골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시골이 좋은지 몰라. 어린애들이 객지 와서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시골이 그리워져. 늙으니까 시골이 더 그리워져. 그게 뭐예요? 그때 이미 정이 들은 거예요. 그 꼬마는 아이고 저 나무가 이쁘네 이런 적이 없어. 어머 저 들판이 저렇게 아름답네. 시골 초가집이 참 아름답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 꼬마는. 근데 그 꼬마가 시골을 떠나서 어른이 돼서 탁 보니까 그 어릴 때 산천 초목이 얘를 잡아 당긴 거예요. 정들었어 안 들었어? 그냥 고향 가니까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지금 엄마 아버지가 산소 누워있는데 몇 자리 가서 통곡하고 우는 거야. 그래도 엄마가 보리개떡이라도 해주고 집에서 그렇게 내 차저를 저녁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고 쌉쌀개가 자기 따라다니고 그 시절이 그리워서 우는 거야. 그 왜? 자기도 모르게 엄마 아버지하고 정이 든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입을 일부러 막 정들자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노?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정은 이성이 개입한 거예요 이거. 맞아. 이거는 순수한 감정이 자기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감정의 희노애락 애호욕에 끌려다니게 돼 있어. 알았죠? 그런데 양반들은 공부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데 공부했다는 자들은 여기 안 끌려들고 어디로 가? 사단. 척은지심, 수호지심, 사형지심, 시비지심. 이 사단으로 감정을 통제하는 거야. 그래도 그 양반들이 기생은 더 좋아해. 황진이를 더 좋아하는 거야. 그 사람들도 정에 끌려. 그런 사람들도 이 정에 실정에 끌려가는 거야. 마음속으로는 자기 양반이다. 어머 저거 멀리 해야지. 이러지만은 기생을 보면 몰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이 우리의 형이 상학적인 거야. 눈에 보이질 않아.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자꾸 하늘궁 오다 보면 하늘궁이 정이 들어. 나중에 그냥 하늘궁 경치가 훤해. 다 뭐야 저 백공석 잡고 끌어가는 사람은 백공석이 신랑이 되는 거야. 나중에. 거짓말 아니야. 오래간만에 와서 끌어안으면 뭐 일이 잘 안 되든 뭐하든 눈물이 나는 거야. 왜? 백공석이 원망스러워. 왜 나를 좋게 안 풀어주냐. 백공석 붙들고 한탄하고 백공석을 따기를 때리는 거야. 왜? 정이 들었으니까.
이 정이 들었으니까 자기의 일을 왜 빨리 안 풀어주냐 이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지나가면서 이리 살아가지만 꼭 그 시절을 지나면은 그때서야 어머 내가 정이 들었구나. 저게 좋구나. 저 사람이 그립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이야기 길게 하면 이거 오늘 또 재밌죠? 나는 이야기를 꺼내면 끝이 없어. 그러니까 요점에서 이제 정과 이의 차이를 알겠나? 형이 사학적인 거야. 이거 형이 하학적인 거야. 알았죠? 만물의 이치는 뭐가 계산대가 들어가 있어. 계산기가, 전자계산기가. 맞나, 안 맞나?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정과 이성은 정말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 이거 이성은 정하고 완전 달라. 너 일마 그렇게 왜 이성이, 그 땅으로 이성이 그렇게 그 모양이냐 이럴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도생이, 내가 여러분들 보고 내가 미국에 가 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도생을 해서 나를 볼 수 있지. 여러분이 뭐 단체로 200명이 온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럴 때 내가 한문으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각자 도생이지.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내가 상속해 줄 건 없지만 너가 각자 도생해라. 너 스스로 각자가 성공해라. 살아가라. 이 말이야. 그렇죠? 오늘 강의 끝내도 되겠다. 나는 평범한 질문이 강의가 돼버려. 내가 그랬잖아. 나도 모르게 강의를 질문을 한 거야. 내가 뭐 미국 가면 이렇게 반가워하려나 뭐 이러잖아. 그게 강의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배운 게 뭐야? 각자 도생. 각자 도생. 알겠죠? 근데 전쟁이 났다. 각자 도생하면 되나? 뭉쳐서 싸워야지. 알겠지? 오케이. 언제나 내적인 거, 외적인 거를 알아야 돼. 내적인 것이 있고 외적인 게 있단 말이야. 외적인 건 전부 행동이야. 이미 행동이 나타나면 우리 마음을 떠난 거야. 이미 행동이 나타나 버리면.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행실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행동을. 그럼 마음 자리에 있을 때 미리 고쳐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행동은 형이 하학적인 거야, 이미. 알겠지? 형이 사람의 눈에 보여버려. 맞잖아. 근데 마음속으로 저놈을 때려 죽였으면 이러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겨봐. 인생 끝나.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 무시무시한 거야. 그래서 저 정이라는 것은 애와 달라. 정은, 애는 계산이 깔려 있어. 사랑은. 왜? 조건부야. 조건부. 여자가 자기한테 잘 안 해주면 미워하게 돼. 이게 애란 말이야. 근데 정은 그게 아니야. 상대가 나한테 못 해주든 잘해준 거 관계가 없어요. 그냥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어버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야. 알겠죠? 애는 주관적인 거야. 내가 주관적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어. 맞나? 근데 정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야. 맞잖아. 내가 정 들었다 이런 사람이 있나? 그냥 정이 들어버려.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자주 그 사람을 보다 보면 정이 들어버려. 막 그렇나 안 그렇나? 무슨지 이해가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사는 거는 무서운 거야. 그러다 나중에 정을 떼려고 하면 힘들어요. 이혼해가지고도 이혼했지만 정은 남아있어. 미운 정, 고운 정이 남아있다. 그래 여기 와서 이혼한 남편 축복 주는 사람 부재기수야. 맞아. 심지어 명패까지 해줘요. 나중에 천국 가서 백군 가서 보재. 내 말 이해가죠? 그래서 이렇게 정이라는 거는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따라다닌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과 애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사랑은 반드시 그게 행동이 필요해. 금바락질을 해주든지 결혼식을 하든지 이런 행동이 필요한데 정은 그런 게 필요 없어. 그냥 보기만 해도 정이 들어. 맞아. 여러분이 하늘궁 오면서 하늘궁 이 경치를 위해서 뭐 투자하나? 안 해도 그냥 석현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정이 들어. 맞아. 뭐 석현리에다 반지해줬나?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정의라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아주 우월성이야. 우리는 이 정으로 뭉쳐 있어. 우리 민족은 정으로 이게 뭉쳐 있어가지고 다른 민족한테 가도 우리 민족만 보면 서로 울어. 우리 태극기만 보면 우는 거야. 왜 그러냐? 태극기를 자주 보다 보니까 이게 정이 들은 거야. 그런데 미국에 가서 미국 국기 보면은 하나도 눈물이 안 나. 그런데 미국 가서 한국 걸 보면 그냥 태극기를 보면 눈물이 나는 거야. 그 왜 그렇겠어? 정이 들은 거야. 자꾸 보다 보니까 난 태극기하고 정이 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르헨티나 가서 혼자 있는데 태극기가 텔레비에 타는 그냥 정신이 번쩍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눈물이 금방 맺혀버려. 그러니까 그게 같은 민족이라.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이나 이런 걸 우리가 정으로 바라볼 때는 참 끈끈한 관계에 있어, 우리는. 우리가 뭐 안티니 어쩌니 샀지만 그게 정으로 치면은 미운 것도 정이 들어. 알았죠? 내가 이야기해 준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천만다행이야. 네, 형이상학, 형이하학, 정의에 대하여 저절로 정이 든다. 정의라는 건 무서운 것이다. 라는 오늘의 성리 말씀이었습니다.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내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한다. 그러면 정과 사랑은 제일 큰 차이가 뭐예요? 제일 큰 차이가. 정은 의도한 바가 없는 거야. 사랑은 의도하게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주관적으로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서로 의도한 바가 있어. 난 저 사람을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저 사람하고 정들겠어 이런 사람은 없어. 알겠죠? 그래서 정은 객관적이고 사랑은 주관적인 거야. 이제 이해가죠? 사랑은 내가 빈민을 돕겠다 이렇게 주관이 있을 때만 존재해. 알겠죠? 근데 사랑은 그런 것이지만 정은 주관이 필요가 없어. 알겠죠? 내가 뭐 여기 석현이하고 정들었다 이런 게 없어.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 정이 들어있네. 이제 이해가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것이 정이고 내가 의도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야. 금방 가르쳐주고 금방 질문해도 답을 못하는 거야. 네, 정과 사랑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했습니다. 네. 정과 사랑을 구분할 줄 알아야 주관과 객관을 깨닫게 되고 외적인 거와 내적인 거. 외적인 건 형이하학적인 거구나. 마음속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건 형이상학적인 거구나. 맞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게 보물창고야. 바깥에 있는 집이나 뭐 자동차 이거는 녹나고 부서지고 다 무너져가는 거야. 근데 마음속에 있는 이 우리의 백궁의 모습, 우리의 마음속에 추구하는 거는 이게 무시무시한 거야. 이게 보물이라니까. 진짜 보물은. 알았죠? 바깥에 있는 보물은 관리비가 들어가. 그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입니다. 영상 질문 먼저 올리겠습니다. 총재님 못하시는 게 뭡니까?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게. 하남의 홍명순 천사님의 대리 질문을 각색했습니다. 태반 주사가 피부 미용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간호사들을 통해 박스째 사서 직접 배에 주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맞는다는데요. 그게 진짜 피부 미용에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독성은 없는지, 건강에 지장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태반은 우리 태반 알죠? 태반은 에틀라민이 있다고 그랬죠? 잡아 당기는 거. 말에 목에 있는 거. 엘라토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엘라토닌이라는 이 성분이 끈적끈적하죠? 당기는 힘이 있지. 껌처럼,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피부를, 근육을 잡아 당겨서 늘어지지 않게 하지. 우리 살을 당기고 있지. 그러니까 그 태반이
그것 때문에 좋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콜라겐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아. 콜라겐은 지방층을 단단하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가지는 특수성이 태반에 엘라스틴 쪽이 들어있다. 이 소리야. 알겠죠? 그러니까 먹든지 주입하든지 뭐 그렇게 나쁠 건 없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성분을 인체에 넣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뭐 주사로 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엘라스틴을 태반으로 녹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거야. 그지? 그리고 엘라스틴을 몸속에 넣어주는 거야. 먹어도 되고 주사로 넣어도 되고. 그죠? 근데 그거는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겠지. 그러나 태반이라는 게 좀 꺼림직하지요. 그죠?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우리는 엘라스틴이 항상 부족해. 알았죠? 늘어져. 늙어가면 늘어지는 거야. 안 늘어지는 게 내가 알려줬죠? 엘라스틴이고 블루유고 뭐 그렇죠? 내가 이 블루유를 여러분한테 좋은 거 내 혼자만 먹어야 되는데 줘가지고 내같이 360년 있는 사람 나올까 봐 겁나네. 이거 비밀을 알려주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세계를 통일하려니까 알려줘야 뭐 블루유가 앞으로 뭐 주식이 팔릴 거 아니야. 내가 주식을 아직 안 팔아요. 언젠가 주식을 팔 때는 세계적인 기업하고 연합해서 팔린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 지금 물색 중에 있죠?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 1등 절대절명의 부자와 마주 앉아 있다는 거.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선우 지니님 질문 있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신의님 트레이드마크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인용하여 줄줄 새는 세금 낭비 문제를 말합니다. 신의님 제안하신 노인수당과 토요 휴무제는 온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성견 지명의 33 공약이 서서히 채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재물 중 하늘궁에 하는 성금만이 온전히 백궁으로 올라간다 합니다. 모든 일에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요 하는 성숙만이 해온 상생의 심판시대를 살 수 있게 합니다. 대한민국은 복덩이 허경영 보유국입니다. 대통령 되시어 블루화가 상품화되고 홍보되어 전 세계에 알려지면 세금 늘리지 않고 기아와 의식주 해결하는 지상낙원이 시행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방의 등불이 오심을 온 세상이 알게 되어 하늘궁은 문전성시를 이룰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석가모니 만나기도 백천만급 난조라 하나 신의님 아련은 누구에게나 최대의 사건이며 영원한 행복입니다. 의미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신의님. 우리 진이님은 전생이 석가모니고 뭐 그 여러 가지 강정산이고 그랬는데 얼굴도 똑 닮았어. 얼굴도 법당에 있는 부처님 닮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 소크라테스도 와 있고 또 뭐 어제 우리 누가 와 있다고 그러죠? 황진이 와 있고 또 간디 와 있고 뭐 하여튼 유명한 사람은 여기 다 와 있어. 심지어 오늘 내가 누구 만났냐 여기 왔었지 아까 황진이 좋아하는 사람 서아담도 아까 왔었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앉아서 우리 인류 역사상 유명한 사람은 여기 다 와 있어. 인류 역사상 유명한 사람 다 와 있죠? 네. 대단한 자리야. 그래서 지금 신인이 출연할 때는 신인이 이미 출연했다. 이러면 벌써 다르죠? 네.
온 목적은 1000명의 천사를 거느리고 백궁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온 거야. 목적은 맞죠? 이게 솔도는 1000명을 인솔해 간다 이 말이에요. 1000명. 그죠? 그러니까 목적은 솔도 1000이야. 그러니까 백궁천국으로 1000명, 1000만 명을 데려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1000인데 사실 1000만을 붙여야 되겠지. 그죠? 솔도 100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백궁 가는 게 목적이지. 그런데 오는 시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해인 시대를 그랬지? 해인 시 지금이죠? 인터넷 시대에 오는 거야. 그 전에 왔던 자들은 전부 가짜야. 그 전에 신인이 왔다 이런 말이 있다면 그거 전부 거짓말이야. 해인 시대 맞지? 지금이 글자가 바다만큼 많은 시대 맞죠? 전 세계인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대에 나타나지. 뭐 몇천 년 전에 종이도 없는 시절에 나타나겠어? 그래 안 그래? 알려지는 데만도 몇천 년이 걸려.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신화를 만들어 놓은 게 종교들이야. 말도 안 되는 신화를 만들어 놨어. 알겠죠? 석가모니의 그 평범한 사상을 너무 거창하게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알겠죠? 어떠한 에너지도 없어. 내가 절에서 몇 년 있었잖아. 교회에서도 있고 다 있어봤지만 어릴 때는 유교, 불교, 기독교 다 해봤지만은 여러분들은 나는 와 있으면서 이런 해인 시대에 일이 온다. 그럼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죠? 근데 지금 내가 오고 나서 모든 것이 세계가 급변해 가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파리가 막 떨어지고 가을이 되면 막 잎이 막 누렇게 되고 그러잖아. 이 천지 대자연이 이제 진동을 한다고. 내가 오고 나서부터 뭐가 바뀌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다 목격하게 돼. 그래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직접 봐가면서 세상을 바꿔나가. 내가 안 바꾸는 것 같지? 다 바꿔. 조금 전에 질문이 뭐요? 나를 만나는 여기 질문이 이 석가모니가 석가모니는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내가 옴으로써 그거는 다 해결이 되어버린 거야. 조금 전에 강의한 내용이나 피장파장이야. 알겠지? 지금 석가모니 온 거는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죠. 그 인간이 마음이 99%가 정에 끌려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이성적으로 깨달아가지고 그거를 깨달아가지고 도노 점수를 해라. 도를 닦아서 그 마음의 습성을 바꿔서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이걸 알려준 게 석가모니야.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들에게 가치를 알려준 거야. 살아가는 방법을. 그건 종교가 아니야. 근데 그걸 전부 다 막 종교를 해가지고 막 그냥 염라대왕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 그냥. 그래. 관세음까지 나오고 다 나와요. 모든 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아에 와가지고. 인도 사상이 아시아에 와서 막 포장이 된 거지. 어마어마하게 포장이 돼 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정식이야. 수학 방정식이지. 아니, 색이 곧 공이다, 그지? 그러면 색이 곧 공이다. 그러면 공은 당연히 뭐야? 색이지. 맞아. 아니, 색이 공이라고 그랬으니 공은 곧 색이잖아.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을 이게 색이야. 이건 나중에 공으로 돌아가. 맞아. 여기 내 명예가 여기 있다. 그게 색이야. 공으로 돌아가겠지. 그럼 공은 또 색으로 돌아가. 이게 뭐지? 윤회야, 이게. 윤회. 그러니까 분명히 공으로 돌아갔는데 죽을 때는 없어졌는데 눈 떠보니까 또 자기가 전생에 뿌린 걸 그대로 바톤 매치했잖아. 해가 다시 그걸 가지고 와. 근데 외형적으로
외적으로는 다 없어져 버렸어. 죽을 때. 근데 그게 다시 태어나 보면은 내가 그때 많이 남을 줬으면 그대로 또 돈이 있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게 손에 딱 잡게 돼 있어. 근데 그거를 잘못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 지가 다 써버려. 낭비해버려. 자식한테 줘버려. 이러면은 죽어가지고 가보니까 없네. 어머, 내 전생에 부자였는데 지금은 골뱅이가 돼. 골뱅이 집에 태어나는 거야. 어머, 눈 떠보니까 엄마는 A죠. 아빠는 없어. 누구 아버지인지 몰라. 몰래 와서 잠자가지고 애를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어머, 부엌에 가보니까 냄비 하나 있네. 양은 냄비 하나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는 집에 태어났는데 엄마도 A죠. 자기도 A죠. 이게 이런 인간이 많이 있지? 이렇게 태어나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물질이 공으로 돌아가는데 그 공은 제대로만 공으로 돌리면 맞아. 그 돈을 빌 게이츠 같이 50%를 없는 사람한테 논아주고 있어 지금. 그러고 있지? 그러면 이게 그거라도 50%라도 빌 게이츠는 죽으면 있는 집에서 태어나는 거야. 그 자기에게 그대로 와. 아, 맞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애누리가 없어요. 뭐 투자해가 실패하는 일이 있는 곳이 아니야. 무슨지 알지? 그런데 공돈을 노리고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 돈이 죽어서 보면 있을까? 없는 거야. 차라리 배고픈 사람한테 준 게 차라리 친구한테 떼인 돈이 저 세상 가보면 그 친구 집에 가족한테 있는 상속자로 태어나. 자기 돈 떼먹은 놈 그 집에 상속자로 태어나가지고 그 재산을 솔방 인수받게 돼. 이게 자연의 법칙이야. 이게 방정식이야? 이 방정식을 석가모니가 알려준 거야. 이제 이해가죠? 아주 이거 반야심경에 이렇게 나오지? 색색신공이 뭐요? 똑같대. 삼법인도 똑같대. 제법무상, 제법무화, 일체계고. 그러면 그 석가모니는 그냥 일체가 뭐야? 다 일체가 다 뭐야? 고통이다. 일체계고다. 모든 것은 다 고통이다. 재행무상. 그냥 모든 행은 영원하지가 않다. 맞지? 그러니까 모든 행, 이거는 형이하학적인 거야. 재행무상은 형이하학적인 거예요. 내가 행동한 거는 전부 형이하학적인 거야. 무상이니까 석가는 행동을 보다는 마음을 더 중요시 따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음으로 따지면 제법에는 내가 있어서는 내가 없다. 이걸 방정식에다 넣어버려. 방정식에 넣으면은 모든 여러분의 질문에 살아가는 방법이 나오지? 그러니까, 내가 뭘 욕심냈구나. 잘못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저기 아까 우리 진희님이 질문한 게 답이야. 이게 있으나 신인이 왔을 때는 이런 철학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것도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지만 한 단계 올라가지. 정말 내가 이 10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이끌고 무리 도자야. 무리를 이끌고 백궁천국에 가도록 하는 목적이 있어 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해인 시대 맞지? 신은섭판 맞지? 봉전멸벽 맞지? 그러니까 그 신인이 오는 이 시점에 다 맞춰져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궁을 각자 스스로 찾아왔지? 누가 인연줄에 의해서 오기도 했지? 이걸 각자 도생이야. 각자 자기가 백궁을 찾아가고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대단해? 그래서 연어가 남대천에서 연어 새끼들이 수십만 마리가 내려가. 근데 그 연어가 남대천을 다시 다 찾아와. 바다에 가서 죽지 않으면 그 험난한 먼 길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남대천까지 올라와. 거기서 죽어. 다시 알을 낳고 죽어. 자기가 누렸던 걸 그대로 와서 본시 원래로 원시 반본해놓고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태평양 바다도 돌아다니다가 다시 일본을 거쳐가지고
동해바다로 와가지고 다시 남대천 자기가 태어난 개천으로 올라와요. 아, 봤어 안 봤어? 이거는 연어의 머리에는 뭐가 더 있어? 내비게이션. 그 내비게이션을 만든 자가 누구야? 여기 있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래 안 그래? 원시야 원시. 근원으로 다시 돌아온다니까? 이거 색적시공 다시 공적시 색으로 돌아와 버려. 그러니까 원시 반본이야. 그래 안 그래? 원래 본래대로 돌아온다. 시작한 지점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백궁에서 출발한 인간들이야. 종자가. 백궁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원시 반본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연어를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냥 뭐 어부들한테 걸려가지고 막 죽지. 그래서 살아남아서 오는 확률이 몇 프로가 안 돼. 다 태평양에서 먹이가 되고 막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막 결국은 오다가 낚시꾼한테 마지막 다 와가 개천에서 또 잡혀. 그런데 또 저기로 오니까 또 뭐 동물이 와서 잡아먹네. 이게 뭐 웽떡이냐 이러면서 잡아먹으면.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가서 알을 낳는 게 목적인데 그게 연어의 머리에 입력이 돼 있다는 거. 신기해 안 해? 신기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자연의 법칙은 흐트러함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예 남 속에서 성공할 생각하지 말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정확하게 뿌린 걸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이걸 알려준 자가 석가모니야. 그거는 우리 선조들도 눈이 자식들 앉혀놓고 좋은 일 해라. 나쁜 짓 하면 네 벌 받는다. 뭐 적덕지간은 필요여경이고 좋은 일 한 사람은 경사가 오고 적악지간은 필요여제다. 이거는 석가모니와 똑같은 말을 우리의 부모들이 맨날 하고 있다 이 말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머리가 대단히 좋아요. 그 중에 1등이 뭐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항공 서비스가 스튜디오스가 세계 1등이야. 맞아. 공항이 세계에서 1등이야. 맞아. 손재주 세계 기능올림픽 20년째 1등이야. 우리 민족에 손재주 당할 사람 있나? 저 뜨개질 한 거, 저 팽풍 만들어 난 거, 저거 수나가 만들어 난 거 기가 막혀. 외국에도 그런 기술자는 있어. 가보면 여행지에 가보면 그런 기술자 있잖아. 그런데 우리 국민은 전체 대부분이 다 뜨개질을 잘해. 알겠죠? 그러니까 한민족은 기술 세계 1위. 그지? 서비스, 친절함 세계 1위야. 아직까지 모든 세계 항공사를 조사한 결과 계속 몇십 년 동안 비행기 서비스 세계 1위. 외국 비행기 타면 이거 무슨 대장간에 도는 것 같아. 스튜디오스가 무슨 깡패 두목같이 생겨. 여자가 막 몸이 이만해가지고 스튜디오스가 이건 무슨 비행기 납치범 있으면 한판 붙을 정도야. 권총만 안 찼지. 진짜 뭐 총 차고 있는 사람 같이 생겼어. 저게 무슨 서비스 하는 여자야. 저거 왜 긁어쳐 뚱뚱해가지고 저거. 근데 대한민국 비행기는 임금도 그 비행기만 타려고 그럴 거야. 옛날 비행기면. 맞아. 이거는 1등석에다 눕혀놓고 최고의 미인들이 최고의 서비스를. 이거는 무슨 어떤 임금도 그런 대우를 받은 적은 없을 거야. 조선의 임금들도. 예절 때문에.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비행기는 세계 서비스 우리 국민이 1위야. 그 빼도 갖고 말이야. 기술 세계 1위야. 머리 좋은 거 세계 1위야. 특허권이 전 세계 특허권이 우리가 170 어마어마한 특허권을 우리가 특수한 거는 다 가지고 있어.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 지능이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 1위야. 알았죠? 그래서 내가 여기 왔죠? 근데 여러분의 선조들은 전부 석가모니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전부 백궁영원대기소에 있어. 백궁 천국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후손 놈이 허경영 만난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한번 그 사람이 동방에 오긴 온다고 했는데 어느 천년에 오는지도 몰라. 근데 내가 은밀히 판 안에 안 나타나고 판 밖에 있다고 왔어. 맞죠? 판 안에서 찾지 마라. 스님이니 목사님 뭐 여기에 메시아가 오진 않아. 알아서?
답을 제대로 했는가 모르겠다. 잘했지? 근데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재밌죠? 네. 신이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가 1등인 건지, 신이님이 오셔서 우리나라가 1등인 종목이 많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잘 들어요. 내가 지금 답한 것은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거야. 질문보다 답이 더 재밌죠? 그래, 안 그래? 다양한 걸 알려주니까 이해가 쉬워요. 알았죠? 한 번 뜻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못 알아들어.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리 질문 올리겠습니다. 네, 군위군 산성면의 이현동 전사님. 해외 유튜브 채널에 일본에서 심령 사진이 많이 포착된다고 하던데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영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인간들의 마음에 있는 심령도 카메라에 잡힐 수가 있어. 자기 마음의 형태가 카메라에 잡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본은 과학이 좀 발달됐죠. 그러니까 그거를 과학적으로도 좀 한번 포착해보자. 이게 일본 사람들이 그걸 많이 개발을 했어. 그래서 뭐 물의 모양을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래 안 그래? 수소 모양을 뭐 욕을 할 때는 물의 모양이 나빠지죠. 근데 나 이름이 붙었을 때는 그건 말할 것도 없지. 그렇게 애들이 찍어본 적도 없을 거야. 완전 물이 원형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 세포에 들어오면 굴러서 어디는 잘 다녀. 알겠죠? 그러니까 신인의 이름이 들어갔다면 그게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가 되니까 물이든 우유든 다 안 썩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을 때 이게 뭐예요? 방부제지, 방부제. 방부제를 옛날에 있었을까? 없었죠? 그래서 옛날에 미라를 뭘로 만들었어? 미라를 뭘로 만들어? 소금으로 만들었어. 소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어 간할 때 내장을 싹 꺼내고 안에다 소금을 넣죠. 그럼 소금이 싹 절여지지. 그 다음에 고등어 썩나? 안 썩죠. 그 소금 성분이 고등어를 붙들고 있는 거야.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뭐요? 그래. 방수 역할을 하지. 그러니까 물을 밀어내. 소금 분자는. 소금 분자가 솔트가 싫어하는 거는 물이야. 물을 밀어낸다고.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세균이 생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소금이 침투해버리면 어떤 세포 위에 소금이 침투해버리면 물을 차단하는 거야. 물이 있어야 썩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어가 그냥 놔둬도 계속 소금 성분이 있어가지고 물을 밀어내니까 꾸들꾸들 하면서 안 썩어. 그렇겠지. 근데 그 인간이 먹으면 어떻게 되노? 많이 먹으면. 해롭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음식에 소금을 그렇게 막 집어넣을 수 있나? 막 우유에도 안 섞여 소금을 신딱 넣으면 되나? 못 먹는 거야. 단 소금은 뭐 하는데 좋으냐? 인간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라를 만드는데 전부 소금으로 만들어. 그래서 옛날 이집트의 임금들은 죽고 나면 내장을 싹 꺼내버리고 안에다 소금을 한 포대 넣어. 넣어놓고 눈이고 뭐 이런데 주변에 공간 있는 데는 전부 소금으로 채워. 그래가지고 놔두면은 영원히 안 썩어. 이 피부 살이 소금에 절여버려. 그럴 거 아니야? 소금에 딱 절여. 그냥 고등어 절인 거와 똑같아. 그래서 인간을 안 썩게 해가지고 미라를 보관해요. 그 사람들 그렇게. 그 왕을 갖다 묻어버리면 썩어버리니까 절대 시신을 훼손하지 않고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썩지 않게.
그게 소금이 하는 거야. 그 요새는 그걸 방부제가 해요. 요새는 미라를 만들 때 방부제를 써. 북한의 김일성 방부제 해놨지? 그 방부제가 액체야. 그 액체 안에 사료 시체를 띄워놨어. 그럼 그대로 김일성 얼굴이 그대로 있어, 지금. 지금 그대로 있잖아. 모습이 그대로 있다고. 있죠? 근데 소금으로 하는 것보다 더 형상이 완벽해. 알겠죠? 그럼 이거 음식에다 넣으면 되나? 노다지 노다지 허용 기준치가 있어. 요만큼 먹는 건 괜찮다. 이게 되겠나? 이게요, 말도 하지 마세요. 신인의 이름, 신인의 사진이 해결해야 될 문제야. 맞아. 이거 먹으면 안 되겠죠? 어? 정말 여러분들은 이 방부제, 이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노화와 암을 만들어내는 거야, 전부. 우리가 매일 먹는 걸 먹고 있는 거야. 알았죠? 그 신인이 왔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질문한 거. 그래, 심령사진이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심령사진이 많은 것은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관심이 많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영적인 거예요. 소금을 가지고 뭘 만든다. 이집트나 일본 같은 데는 영적인 데 관심 많아. 알겠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여 하늘궁에서 사진 찍으면 뭐가 나타나고 그러잖아. 그런데 관심이 많아. 우리는 천사가 많이 찍히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영이 많이 찍었다는데 거의 다 그 어떤 영의 현상을 그들이 어느 정도는 귀신들의 형상을 찍었다는 거야. 그렇지만 그게 100% 내가 그 사람들이 카메라에 영은 원래 안 잡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믿을 수는 없어. 알았지? 그러나 그들이 그런 데 관심 많아. 알았죠? 네, 다음은 허정숙을 찍었는데 허정숙의 영을 찍었다. 허정숙이 닮았나? 안 닮은 거야. 무슨지 알죠? 그냥 어렴풋이 뭐가 있다. 이거는 사진 예술인지도 기술인지도 몰라. 알았죠? 네, 허정숙 천사님 대리 질문입니다. 짐승에서 사람으로 온 사람의 지능이 일반 사람보다 더 높은지 궁금합니다. 그 지능으로 고학 아세로 수많은 사람들 착취하는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짐승에서 사람으로 온 사람은 지능이 낮아요. 알겠죠? 짐승에서 진화해서 올라온 거잖아. 인간으로 왔으니까 그 영이 짐승에서 인간으로 바로 온 사람은 행동이 짐승 비슷해. 그래서 저런 노동자 이런 데로 많이 있지. 이 두뇌를 쓰는 직업에는 없어. 알았죠? 사람으로 오래 태어나야 내가 많이 진화되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잘못해서. 그래서 곡학아세라는 저런 거는 할 수가 없어. 저거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곡학아세를 하는 거야. 알겠죠? 곡학아세는 남을 많이 안다고 남을 무시하는 거거든. 수많은 사람 착취하는 자들은 두뇌가 좋아요. 네,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이현동 전사님 대리 질문. 내가 답할 때는 졸음이 없어지죠. 아무리 졸려도 잠이 안 오죠. 또 무슨 호소리가 나오나 하고 궁금하지. 기상천외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잠을 못 자는 거야. 자고 싶어도 못 자요. 네, 다음은요. 천안시의 김재원 천사님. 백궁명패와 축복을 받은 이후 타인에게 큰돈을 갚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백궁에 갈 수 있는지요? 백궁맹패와 축복을 했는데 아무리 인간들과의 인연이 얽혀 있고 수천 명을 죽이고 아무리 수많은 빚을 졌다 했는들 백궁 가는 데는 아무 차질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초월돼 버리는 거야. 백궁 축복과 맹패를 한 자는 살아있을 때는 법의 적용을 받지만 죽어서는 인간의 법은 그게 적용이 되질 않는다. 알겠죠? 초월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 한국에 왔는데 미국의 법에 적용받는 거와 비슷해. 알겠죠? 그렇잖아. 한국에 적용이 잘 안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법이 있어요.
그와 비슷해. 외교관은 더군다나 타치를 안 받아. 자, 네, 그럼 그 밑에 백공 갈 수 있어요? 말로 짓는 죄인데도 백공 명패와 축복을 한 이후에는 그런 죄를 지었어도 백공 가는 백공 거죠. 가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악마, 마귀들도 축복과 맹패하면 백공 갑니다. 마귀를 벗어버려. 마귀가 사라지고 올라갑니다. 알았죠? 그러나 죽을 때까지는 마귀야. 그 마귀가 천사를 안 바뀌어. 그 맹패했어도. 그러나 그 자가 하늘궁에 계속 오고 이러면 나중에 백군 가면은 그 마귀는 싹 없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죄를 초월한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서 사람 막 죽이겠나? 죽이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죽여. 알았죠? 네, 다음은 부산의 권선재 전사님. 김재규 선생은 안중근, 박정희 대통령 전생은 이등 방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인과응보라면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를 죽이는 것이 마땅한데 왜 박정희 대통령은 전생의 동일 인물에게 같은 죽음을 당했어야 했는지 하늘의 깊은 뜻이 궁금합니다. 아까 내가 인과관계 이야기했죠? 그 인과관계에 얽힌 거는 깊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다 인과관계에 얽힌 거야. 저분들이 처음에는 안 받았죠? 지금은 박 대통령도 축복받았고, 맹패했고, 다 백공으로 다 가셨어요. 알았죠? 이등 방문은, 내가 축복을 아무도 안 해줬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전생이 동일인에게 같은 죽음을 당했어요. 저거는 인과관계는 우리가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어. 알겠죠? 저분들의 가족들이 들으면 싫어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박 대통령이 꼭 이등 방문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알았죠? 가족들이 아직도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살린 훌륭한 인물이에요. 법질서는 좀 교란이 됐었지만 어쨌든 우리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살렸잖아. 박 대통령이 이 경제를 살린 사람이지 저런 거는 우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아래 지문도 중요하지가 않죠. 그렇죠. 네. 박 대통령과 김재규는 인과관계가 있어요. 네. 김재규 어머니가 박 대통령 어머니의 친구입니다. 지방간이죠. 그러니까 서로 형제와 비슷해. 박 대통령 보고 형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김재규예요. 그러니까 형님 너무 보기 안타깝습니다. 이래서 쏜 거야. 무슨지 알지? 저런 버르장벌이 없는 사람 밑에서 이런 식으로, 형님을 보기 안쓰러우니까 동생이 쏜 것처럼 이렇게 보잖아.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런 사건은 앞으로 예를 들 필요가 없어. 왜냐면 분쟁의 소지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알았죠? 앞으로 이런 걸 빼버려. 특별한 인물이 개입된 거. 그런 건 빼야 돼. 알겠죠? 왜냐면 내가 공인이야. 신인이니까. 내 말에 꼬리를 잡고 시비를 걸 수가 있으니까. 나는 어떻다 저떻다 말은 굳이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어. 요런 거는. 알겠죠? 인연관계다. 인연과 인과관계가 얽혀 있다. 네, 다음은 서울의 허준범 전사님. 신이님 조남을 식품에 적었을 때 어떤 식품은 상하지 않고 그대로고 어떤 식품은 허경영 시인 조남을 안 적어놓은 식품보다 심하진 않지만 살짝 검은 반점이 생기는 걸 보았습니다. 혹시 원재료에 신이님 조남이나 사진 붙이는 게 정석인지요? 가공식품은 약품이나 첨가물이 들어가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람들에게 홍보할 때 분명히 해야 할 때가 많은데 썩지 않는 그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방부제가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내 이름이 들어갈 때는 변질이 없다고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했느냐가 문제지. 알았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이걸 일괄적으로 하겠죠? 아예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나간단 말이야. 방부제 없이. 알았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돼.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이 각자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드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걸 실험을 했다는데 그 물건이 이미 세균으로 오염돼서 상해가고 있는 것도 있어.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우유는 우리가 여름에도 먹고 있죠? 그 우유 하나면은 모든 식품은 그냥 따라가. 그것처럼 그렇게 잘 섞는 게 있나? 없죠? 그런데 이 우리 우유는 안 섞고 있죠? 저 우리 저기서 나와서 저거 한번 들어내봐. 오늘 깨기만 해봐. 저 뒤에 거. 여기다 얹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유가 위로 올라갔죠. 이거는 우유가 밑으로 내려가고 물이 위로 올라갔죠. 이는 우유를 이만큼 부은 거야. 근데 이게 양이 늘어났나? 늘어났으면 상하는 거야. 안 늘어나고 그대로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이 밑에는 물이야. 보이죠? 이거 우유 단백질은 위로 가고 기타는 밑으로 내려가 있지. 그럼 이걸 먹어도 되고 이걸 먹어도 돼. 이거 몇 년 됐나? 한 2년 된? 2년. (2022년 1월) 그러면 이게 2년 오래됐지? 2022년 1월 달. 이게 빛이 비치니까 반사가 되어 안 보여. 1월 16일. 1월 16일 날 만든 거야. 그 우유 양을 얼마나 갖다 퍼부었을까, 이거? 엄청 부은 거야. 그리고 유리병에다가. 그죠? 이런 실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구에 있을까? 그럼 여기다 방부제를 갖다 퍼부었나? 아니에요. 안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증명을 해준단 말이야. 요거 액기스가 색깔이 또 특이하죠? 요거는 노랗죠? 여기는 단백질이고 여기는 지방하고 다른 게 또 모여 있죠? 이게 분리돼서 있는 거야. 이게 우유병을 그대로 두면 몇천억 년 동안 그대로인데 요거는 우유를 옮기면은 일이 돼버려. 공기와 섞였던 거야. 공기가 섞여서 들어갔기 때문에 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누가 했어? 목대도 의장님이 해온 거예요? 의장님이 통이 크다, 이거. 의장님이 아까 어디 계시? 저 계시네. 그 한 번씩 이걸 들고 오는 거는 저 양반 운동시키느라고. 빨리 나와. 요쪽 거는 통이 좀 작아요. 네, 좀 작습니다. 요거 통이 좀 작지? 이게 하바가 더 커. 아래로 깔렸어요. 이건 아래 깔린 거 보이죠? 됐어. 그걸 안쪽으로 놓고. 네, 이걸 안 무거운 걸 밖에다 놔. 네. 이런 실험은 인간들이 볼 수가 없어. 지구에서 처음 있는 일이야. 여러분 가슴에 있는 젖을 짜도, 인간의 젖을 짜도 저래. 안 썩어요. 알겠죠? 부부 싸움만 해도 여자 젖이 상해. 부부 싸움만 해도 산모 젖이 상한다니까. 애가 먹으면 막 파란 똥을 싸. 그런데 젖이 얼마나 민감하겠어. 그런데 저게 수억 년 가도 저렇게 돼 있다. 알았죠? 그러니까 네스티카가 뭐가 상하게 한다. 이거는 상한 음식, 그 물질이 이미 상해 있는 거야.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리 된 거야. 알았죠?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하고 체험사를 들어가겠습니다. 중랑구의 조은희 천사님, 최근 상호상압의 초전도체 이슈로 설레고 있습니다. 이런 발견을 백궁에서 허용할까요? 일각에선 시선 돌리기용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근접해 간다, 설왕설래합니다. 불로유를 이은 한국의 신기술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거는 초전도체예요.
초전도체 이야기네. 이번에 글자가 없어지는, 초전도체죠, 이거, 그죠? 초전도체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전기를 넣으면은 여기 저항이 있겠지? 이건 초전도체가 아니야. 초전도체는 영하가 그래도 269도, 이렇게 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차야 되잖아. 그 안에서만 상온상압이 가능하단 말이야. 압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전기가 저항이 제로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발견했다. 아직까지 과학자들이 그거 실험을 해보지 못했어. 그것도 거의 불가한 이야기야. 알았죠? 뭐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게 현실화되려면 오래 걸려. 그러나 그거 과학 발전하고 백봉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건 어디까지나 과학이야. 알겠죠? 인간이 응용하는 기술이 늘어나는 거지. 그거는 내 우유나 내 능력에 비하면 그거는 기술이야. 인간의 기술. 알았죠?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나 똑같고 프레온가스를 가지고 뭐 냉동하는 장치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하나의 평범한 기술인데 기술이 좀 진화될 수가 있죠? 그건 인간의 기술에 불과해. 알겠죠? 저거는 지금 내가 보니까 주식값을 올리느라고 뭐 해프닝이 좀 있을 수가 있고 뭐 어떤 뭔가 좀 기획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천사 테스트를 해보자고. 여러분. 천사님. 이번에 우리나라 과학자가 초전도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실험을 해봤다고 하는데 이론상으로만 해봤대. 실험을 하진 않았어. 네네. 초전도체를 이론상으로 가능하다는데. 천사님, 우리나라 과학자가 초전도체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주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식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미쳤습니다. 그러면은 초전도체 그 사람이 발표한 이론이 그 사람이 발표한 초전도체 이론이 실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실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저 봐요. 정확하게 봐요. 뭐 그냥 답은 우리만이 답을 알 수가 있어. 없다고 그러죠? 불가능한 거예요. 알았죠? 네. 우리나라는 불로이로 세계 돈을 끌어오는 거지. 초전도체 가지고 끌어올 수가 없다. 알겠죠? 들어갑시다. 그건 아니라는 게 이제 밝혀졌지? 그 이론이지. 이론은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Theory, T-H-E-O-R-Y. 이론일 뿐이지. 이펙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론이지 실험한 게 아니야. 알았죠? 다음은 진주에서 오신 분이 증언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고향이 우리가 지수면 있는 그 반성이네요. 예, 반성. 우리 동네하고 같은 고향이야. 예. 그죠? 우리 동네에서 20m 할아버지가 뭐 어릴 때 내 이야기 했다니. 예, 저 여름인데, 저녁 때인데, 이제 노인네 두 분하고, 근데 우리 해관이 있는데, 우리가 중심에 살았거든요. 살고 있는데, 그 저녁 때에, 그때 여름이니까 삼자국 같은 거 있고, 안 내리십니까? 예? 근데, 어느 노인네 동네 노인네 두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수민이라고 하는데, 어린애한테, 아주머니들이,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 애한테 저들미고 나면은, 병이 났고, 이러는 이제 소리가 기억이, 이제 할아버지가 그 노인의 두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대사가. 그게 이제 내 이야기. 예, 이제 가만히 생각하기엔 신임이. 내가 지수면에서 엄마 없는 애가 내 하나였는데, 예, 예. 그냥 그 타지에서 맛을 다 젖을 줬어. 예. 내가 이제 내만 봉호병이 낫는다 해가지고 예. 전부 내한테 젖만 먹인 사람은 몸이 다 완치가 됐어. 그 당시 병원이 없잖아. 그래서 내한테 많이 왔는데 이 어른이 우리 마을에서 20리 떨어졌거든. 근데 지금 그 이야기가 생각난대. 7, 8살 넘을 때까. 7, 8살 됐을 때 그걸 가만히 생각해. 그 옛날 강연 듣다가
의령 쪽에 어느 할머니가 그런 이제 저들 그런 것 같으면 저 미분한 것 같으면 아줌마들의 병이 났거든. 이 기억이 나 소리가 하길래. 그리고 우리 경상 우리 동네 주변에는 몇십 리까지는 소문이 나가지고 젖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어. 그래서 내한테 젖 먹이고 산후병이 싹 고질병이 나와버리고 그래 그런 사람이 많아가 소문이 이렇게 나 있어. 그래. 저 사람 동네에 우리 어머니 묘가 있어. 저 사람 동네에 우리 어머니 산소가 저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 20리가 떨어졌어. 어머니 산소가. 근데 그거는 내가 서울에 있을 때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걸로 옮긴 거야. 그래서 옛날에 있던 어머니 산소 자리는 사람들이 지금 찾아가지. 거기가 내 흙을 파온 자리야. 그 자리는 우리 동네에 있어. 바로 그 동네에 있는데 그 자리를 사람들이 가고 있어. 알겠죠? 우리 마을에서 20리 떨어진 데는 나도 가면 잘 못 찾아. 그거가 외진데야.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고속도로가 생겨버리니까 내가 어릴 때 일하던 밭들이 다 없어졌어. 고속도로가 땅을 어마어마하게 차지하더라고. 남해안 고속도로인데 그게 지나가 버리니까 동네의 밭들이 그냥 싹 뜯겨나고 논밭들이 엄청나게 고속도로가 넓은 평수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산소 있는 쪽도 다 날아갔는데 산소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어. 그래도 산이 잘린 자리에 산소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옮긴 거야. 동네 사람들이. 산이 뚝 잘라진 자리에 산소가 있으면 해롭다는 거야. 그래서 옮기고 몇 자리는 그대로 있어.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이 찾아가는 데가 우리 어머니 시신이 없는 산소. 그게 어머니 산소인데 그래도 그 자리에 내가 맨날 어릴 때 그 앉아서 놀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 어머니의 그 유골을 파니까 아무것도 없고 턱뼈밖에 없어. 머리카락하고. 머리카락은 그대로 있고 요 이마 조금 남아있고 턱뼈가 남아있어. 그 외에는 전부 흙이야. 그러니까 그건 수습이 안 돼.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하고 이마 요 뼈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어. 아직까지도. 그때 그 팔 때 내가 갔었어. 갔는데 파는데 내가 있어야 그걸 파는 거예요. 파는데 머리가 요만큼 이마뼈에 머리가 새까맣게 가운데 가람졌다 탄 게 그대로 나와. 그 머리 모습이. 그 다음에 어머니 턱뼈 이빨이 그대로 나오더라. 그건 안 상하고 관도 다 썩어가 없어졌어. 관도 없어지고 그냥 전부 흙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90%는 그 자리에 있어. 머리가 하고 턱뼈만 딴 데도 옮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무덤이 없잖아. 사형을 받았는데 시신을 못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돌멩이 비석 하나 그 무덤에 들어있어. 우리 아버지 이름 써가지고 돌멩이 하나가 있어. 그 돌멩이하고 우리 어머니 턱뼈하고 머리가 그 옮긴 데 갖다 놨어. 알았죠? 그러니까 참 파보니까 여러분 무상하지? 아주 무상한 거야. 그 머리카락이 지금 여자들 머리하고 똑같아. 이렇게 가람자 탄 게 탁 나와. 그리고 머리가 전혀 안 썩었어. 머리 전체가 남아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오래가. 머리카락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를 사람들이 이렇게 만져보는데 이 머리를 만져본다는 게 우리 어린애 만지면 머리 만지잖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머리카락이 제일 오래가. 인체는 다 썩어 없어져. 그래요. 또 네, 서미정님 체험 사례입니다. 네. 축복의 힘 간증합니다. 며칠 전 휴가차 펜션 숙소에 묵었습니다. 커피포트 뚜껑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힘센 남편이 열어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런 걸 제가 광채가 되어라 열려라 허경영 한 서너 번 외쳤을까요? 그러더니 뚜껑이 덜컹덜컹 하더니 열렸습니다. 남편이 놀라워했는데 신인님 주문을 외워서 열린 거라고 도저히 말을 못했네요.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선풍기가 제가 자취 때부터 써서 한 21년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수명이 다 된 건지 갑자기 안 돌아가는 겁니다. 살아나라. 죽을 때 아직 멀었어. 광채가 되어라. 허경영. 허경영을 한 10번 부른 것 같네요. 그랬더니 선풍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인님 허경영의 힘입니다. 축복을 왜 받냐고 물으신다면 살면서 이렇게 유긴할 때가 쓰임새가 많다는 거. 그리고 요즘 흉악범이 극성을 달하는데 천사가 저를 지켜주고 있으니 안전하다는 거. 축복 안 받은 분들은 얼른 받으세요. 삶의 질이 달라지고 행복 지수가 달라집니다. 축복은 저거 말고도 수천 가지가 있죠. 뭐 달라지는 게 하도 많아서 몇 자리까지 달라지죠? 집도 달라지고. 우리 옛날에 여기에 많이 왔을 때 되게 많았어. 사람이 그냥 몇천 명이 여기 쫙 깔렸는데. 네, 다음은 최경근 천사님 체험 사례입니다. 부천 최경근입니다. 저의 체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문인식기와 관련. 우리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 확인은 지문인식으로 하는데 이 지문인식기의 성능이 좋지 않아 지문인식하는데 애를 먹는다. 며칠 전 23년 8월 14일 출근 시에는 직원들이 겨우 지문인식하는 것을 보고 야,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생각 중 불현듯 광채가 되어라는 말이 떠올라 조용히 지문인식기에 손을 대고는 광채가 되어라를 10번 주문하였다. 그 후 퇴근 시 직원들 지문인식하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니 거의 전부 다 한 번에 지문인식이 되니 좋아서 환호성이다. 아니 얘가 왜 이래? 출근 시에는 그렇게 애를 먹이더니 아이고 이제 살겠네. 그 후 지문인식이 계속 잘 되니 더 이상 지문인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 아주 좋아한다. 문제는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 지문인식이 잘 되는지 모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런지 알려는 줘야 할 텐데. 2. 스마트폰 분실건. 오늘 23년 8월 28일 어느 여직원이 아주 당황한 표정으로 나보고 혹시 스마트폰 분실 접수된 거 없냐고 물어보는 것 봐서 스마트폰을 분실한 것 같다. 나도 스마트폰 분실해본 경험이 있어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되기에 도와주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나? 하던 중 갑자기 허경영이 떠올라 마음속으로 스마트폰을 생각하면서 허경영을 한 7, 8분간을 마음으로 부르니 찾아지겠다는 생각도 들고 나도 내일 하여야 되겠기에 중단하였다. 그리고는 한두 세 시간 지났을까 그 여직원을 만났는데 스마트폰을 찾았다기에 어디서 찾았냐 물어보니 일을 다 하고는 쉬러 휴게실에 갔는데 스마트폰이 휴게실에 있어 찾았다고 한다. 그런데 자기는 휴게실에 간 적도 없고 또 혹시나 휴게실에서도 찾아보았는데 그때는 분명 없었다고 한다. 일하면서 전화를 2번 걸고는 주머니에 넣고 일하다 흘린 것 같은데 어떻게 스마트폰이 휴게실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 하여간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허경영을 주문하여 찾기는 찾았으나 참 희한한 일이다. 네, 다음은 나정숙님의 자녀분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체험 사례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편집된 게 있는데 그게 유한 흰벌레. 지금 안 돼. 하영아, 조금만 참아.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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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아유, 잘하네. 메디포? 메디터치? 메디터 아니야.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아유, 잘했어요. 허경영, 가만있어. 안녕하십니까. 나정숙입니다. 일을 마친 후 퇴근하여 집에 돌아보니 자폐증 증세를 가지고 있는 딸 쌍둥이 중 큰아이가 가스레인지에 달궈진 프라이팬을 통해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4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화상이 너무 심하고 치료에 대한 심한 거부감에 따른 반발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할 수가 없었고 병원에서조차 치료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침 집에 화초를 많이 재배하였기 때문에 알로에로 치료하기로 하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화상치료연고 실마진으로 치료를 하였지만 고름은 더욱 심해지고 치료는 불가능하였습니다. 딸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자폐증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딸 쌍둥이는 하늘궁에 데려오지 못하였지만 매주 토요일, 일요일 강연비를 쌍둥이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신인님께 에너지를 받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저의 딸의 건강을 간절히 간구하였고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신인님께 권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였습니다. 결국 불로유로 치료하는 방법에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시커멓게 타버려 썩은 부위에 붕대를 감고 소독용 수건에 불로유를 적셔 상처 부위에 바르고 산삼치료를 병행하니 하루하루가 다르게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염증 때문에 괴사된 피부 부위가 가라앉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살이 돋아나고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치료를 하니 화상의 흔적은 남았지만 피부가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불로유를 통해 말로만 듣던 암흑물질의 기적을 체험하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허경영 신이님의 권능을 직접 체험하니 눈물이 넘쳐 신님의 은총에 대한 감격스러움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이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네, 다음 체험 사례는 유성순님 체험 사례. 남양주 유성순. 저는 23년 8월 29일 아침 오늘도 변함없이 탑골공원 허경영 무료 급식소 봉사하러 나오던 중 저희 아파트 계단 4개를 내려와야 되는데 첫 계단에서 걸음이 살짝 엉켜서 크게 앞으로 넘어질 뻔하였는데 의식적으로 옆으로 넘어지면서 온몸을 왼팔에 지탱하다 보니 힘이 가해져 큰일이 나지 않나 싶어 너무 무서웠습니다. 참고로 저는 양무릎을 인공관절 수술을 하였기에 넘어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넘어지는 순간 무릎 보호를 위해 왼팔에다 힘을 많이 주었기에 왼쪽 어깨가 꼬여 돌아가는 듯한 아픔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 가절로 나오면서 일어날 수도 없기에 잠시 주저앉은 채로 허경영을 열심히 부르면서 일어나 걸어가면서도 어깨에 손을 대고 허경영을 계속 부르면서 가다 보니 무리함을 했던 어깨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무렇지 않아 또 다시 허경영을 부르며 신인님 감사합니다. 천사님 감사합니다.를 마음속으로 마음껏 외쳤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신이 선물 불로유를 만들어서 계속 먹고 있었기에 몸이 내용적으로 튼튼해진 덕분인 듯 합니다. 신이님 무한 감사합니다. 신이님의 은총 속에 하루하루가 기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의 황제 허경영. 다음은 김차홍 전사님이 검경 합동신문에 기고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경 합동신문 불로유가 해법인 빈살만의 불로장생. 세계적으로 볼 때 불로유가 겨우 기지개를 펴고 있을 뿐임에도 전국은 불로유로 시끌벅적하다. 한여름을 거치면서 불로유의 열기가 걷잡을 수가 없었다. 누가 불을 지폈는가? 신인 허경영이 그랬다. 지구가 좁다고는 하지만 불로유가 나아가야 할 세상은 넓다. 즉 세계 시장이 크다는 뜻이다.
불로유가 뜨다 보니 뇌리 속의 경천동지, 전대미문, 언어도단의 단어들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곧 본물이 터질 것만 같은 불로유의 세상을 가늠해본다. 아직 세계인들이 불로유의 진가를 몰라서 그렇지 불로유의 잠재력과 파괴력을 알면 언제 어디서 폭발음이 들릴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와중에 사우디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앞으로 인류의 생명을 연장함에 있어 노화 연구에 기여한 사람에게 매년 10억 달러 1조 3천억 원을 기부하겠다며 파격적인 제의를 하고 나섬으로써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적 부호인 빈 살만의 기부금이 거액이다 보니 지금부터 많은 과학자나 의학자들이 군침을 흘리며 오래 살 수 있는 길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열정을 보일 것 같다. 하지만 그런다고 이들이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 말은 쉬워도 각종 성인병과 질병이 세계 곳곳에 복병해 있는 한 그렇게 되기란 어렵다. 현재든 미래든 타개책은 오로지 허경영의 불로유밖에 없다. 불로유는 만병을 다스린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 불로유의 효험과 약효는 많은 사람에 의해 인정이 됐고 성분 분석 등은 전문 연구기관에 의해 검증이 된 상태다. 특허를 위한 예비 단계는 거친 셈이다. 이제는 이런 사실을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빈살만에게도 알려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불로유의 세계화는 생각보다 빨라진다. 단언컨대 불로유를 능가할 물질은 이 지구상엔 눈을 닫고 봐도 나올 수도 찾아볼 수도 없다. 빈살만은 불로유가 쩔쩔 끓는 시기에 혜성처럼 나타나 화두를 던졌다. 결코 우연이 아니다. 빈살만이 왜 생명의 연장에 대한 염원이 담긴 절박한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 빈살만으로선 진시황처럼 오래 살고 싶었던 게 소원이었을 것이다. 그도 인간인 이상 보편적인 생각에서 비껴갈 수가 있었겠는가? 생명의 연장은 불로장생을 의미한다. 그러고 보면 그는 불로초를 구하고자 했던 진시황과 비견되며 그러다 보니 제2의 진시황이 될 수밖에 없다. 허경영은 목말라 있는 빈살만을 향해 석가모니처럼 염화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심전심이랄까? 그의 화답이 웃음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빈살만은 자신과 세계인을 위해 허경영의 전령사가 될 것인가?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불로유의 진로가 바뀐다. 불로유는 불로장생의 아이콘이다. 빈살만이 불로장생의 꿈을 이루려면 무조건 허경영과 만나 빅딜 해야만 한다. 이는 빠를수록 좋다. 늦으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 허경영의 원군으로서 나서달라는 것이다. 불로유는 1년 전부터 진가가 나타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체험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이렇듯 불로유의 물결은 거세다. 한번 밀려들면 모든 걸 쓸어간다. 불로유는 그야말로 블랙홀이다. 식품은 물론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1등 공신은 불로하다. 불로유의 세상을 만드는데 빈살만이 적임자라 할 수 있다. 그가 느닷없이 생명의 연장을 들고 나왔으니 하는 말이다. 허경영과 불로유 그리고 빈살만. 시기적으로 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하늘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 서로가 손을 잡기만 하면 세계 경제를 제패한다. 지구의 골칫거리인 전쟁도 기아도 없어진다. 기회는 찾아왔을 때 잡아야 한다. 잘만 하면 빈살만은 오래 살 길이 생긴다. 그가 불로유의 영험을 알면 다른 과학자나 의학자에게 기대지 않아도 된다. 불로유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허경영의 모든 여건은 갖춰져 있고 문은 열려져 있다. 그런데도 빈살만이 허경영을 만나러 찾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오도록 해야 한다. 빈살만으로선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세계인이 불로유를 알면 불로유의 원인자인 허경영과 영의 세계에 대해 알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린 불로유의 바탕이 되는 자료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허경영의 유튜브도 있지만 너무 방대하여 짧은 시간 안에 숙독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허경영의 자서전과 제3자가 본 허경영에 관한 책 그리고 불로유의 로열티와 체험 사례 등에 대한 자료들을 영어로 번역,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빈살만이 눈치채야 할 것은 기름이 아무리 많아도 불로유만 못하다는 사실이다. 기름은 한정된 곳에서만 생산된다. 그러나 불로유는 장소에 제한이 없다. 지금까지 기름이 부자를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불로유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기름은 얼마 가지 않아 바닥이지만 불로유는 무제한이다. 불로유는 기름과 다르다. 불로유는 젖소와 풀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어낸다. 빈살만은 허경영이 내놓은 불로유를 만나야만 오래 살 수가 있고 더 많은 부를 향유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서로를 위해 윈윈해야 한다. 상생과 융합이 혼탁한 세상을 바꾸기 때문이다.
허경영과 빈살만이 손을 맞잡을 경우 우린 억조를 넘어 경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게 된다. 그리고 불로화가 세계 속에 파고들면 화폐마다 에너지가 흐르는 허경영의 초상화가 새겨지는 등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경제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2023년 9월 6일 김차웅 검경합동신문 논설위원. 저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돈이 내 얼굴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전 세계인들이 돈에는 세균이 벅적거려. 그렇죠? 돈은 여러 사람이 만지니까 현미경을 보면 세균 덩어리야. 그래, 안 그래? 거기다 허경영, 아예 그냥 허경영을 인쇄해서 넣는 나라가 많이 있겠지? 그래 버리면 돈의 세균 전염이 얼마나 좋아져? 그렇죠? 그래서 돈에 내 얼굴이 나올 때도 올 수 있는 거야, 이제. 맞죠? 그러니까 그 실제 돈의 주인이 신인이야. 이분은 김차웅 이분도 글을 많이 썼는데 이것도 모아서 책으로 나오지. 우리 저 허성정 씨 것도 책으로 만들어. 그 책이 너무 좋겠죠, 그죠? 시리즈를 했으니까 전부 그게 제목별로 책이 돼. 그래 소책자라도 돌려야 돼. 많이 해가지고 알겠죠? 여러분들은 하늘궁에 오는 각자 도생이지만 또 하늘궁의 홍보위원이야. 맞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홍보원이죠? 맞나 안 맞나? 각자 도생을 하면서 홍보도 각자 도생이야. 자기 스타일로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오늘 각자 도생을 많이 써먹네. 그래요. 네, 그럼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신인님께서는 신인님이 오시면서 세계는 변화하기 시작했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신인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